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강의도 하고요. 방송도 하고 책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25년 직장 생활 중에는 기업에서 한 17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대통령실에서 8년 있었습니다. 주로 한 일은 소통 업무였습니다. 그 두 대통령의 이제 연설문을 쓴다던가 세 분 회장님의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말과 글을 보좌하는 일을 한 25년 했고요. 지금은 제 말을 하고 이제 제 글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남의 이제 글을 쓰고 남의 말을 쓰는 일을 했는데요. 참 직장 다닐 때 저만큼 말을 못하고 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저런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조별 토론. 그러니까 이게 조별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더 힘든 것은 이제 그걸 누군가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걸릴까봐, 사다리 타고 하면 걸릴까봐. 그걸 조별 토론은 저한테 공포였고요. 심지어 3분 스피치를 못해서 승진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앉아서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요. 서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서 말한다는 것은 최소한 3명 이상일 때 우리는 서서 말합니다. 한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서서 말하지 않죠. 서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사람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병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선택적 함구증. 아예 말을 못하지는 않는데 선택적으로 이제 말을 못한다.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말을 오히려 않는 게 유리했던 것 같아요. 늘 저보고 이제 과묵하다고 그랬고 저는 언행 불일치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 상사들이 저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원국이 본받아라. 그래서 제 별명도 진국이었습니다. 원국이 아니고 진국이었고. 근데 다른 동료들은 너 이렇게 말이 많냐? 너 이렇게 말이 앞서냐? 너 이렇게 말뿐이냐?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50 넘어서 말을 해야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직장인 여러분도 10년 전이나 그렇지 지금은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뭐 회의 때도 발언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50살 넘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왜 말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말을 못했지? 이게 나름대로 이제 원인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눌변이어서 혹은 소심하고 뭐 이래서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 없다는 것을 남에게 들킬까 봐 말을 안 했던 거죠. 내 정체가 탄로날까 봐. 사실 말을 한다는 것은 벌거벗는 일과 같습니다. 나의 어떤 지식 수준, 내가 아는 정보의 양, 아니면 내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혹은 내 감정, 이런 걸 들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되게 수준이 어떻고,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들키기 싫었습니다. 들키기 싫어서 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원인을 그렇게 찾고 나니까, 그렇다면, 할 말을 많이 만들면 되겠구나. 내가 말을 더듬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떨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면 그 할 말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학교 다닐 때 뭘 가르칩니까? 읽기 듣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서 듣는 거, 끈기 있게 듣는 거, 남의 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잘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말하기 위한 공부. 그걸 이제 50세
좀 넘어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좀 넘었죠.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 심지어 직장에 있을 때도 이제 공부를 했죠. 뭐 어떤 상사가 뭘 조사해봐라, 뭐 현황을 파악해봐라, 뭐 문제 해결책을 내놔봐라.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공부가 이렇게 재밌지? 그랬더니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공부 과목을 제가 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해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글쓰기로 잡았습니다. 글쓰기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글쓰기에 관해서 말을 하자.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자. 그래서 종목이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거.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죠. 주어진 걸 하는 거죠. 하라는 걸 하는 거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거니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게 학교 다닐 때 공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써먹는 공부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왜 했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한 거죠. 시험에 써먹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시험이 뭐 그렇게 기다려지고 시험이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공부하는 목적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에 써먹기 위해서예요. 내 말에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써먹기 위해서 말을 해보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50세 전까지는 제가 좀 무르익지 않았다, 좀 설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50이 돼서 비로소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알고 뭔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그 삶이라는 그 퍼즐 조각이, 인생의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가 아니었나. 한 절반 이상 맞춰진 상태. 그러면 절반 이상이 맞춰지면은, 되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를 되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 건 재밌는 놀이가 되는 거죠. 전체 윤곽을 아는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조각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이 조각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맞춰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뭔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았던 게 맞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나를 알아갔습니다. 나를.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50살까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말할 거리가 막 채워지니까 막 말을 하고 싶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말이 막 두렵거나 말이 하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보다 말을 하고 난 후에 더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저는 막 말을 하고 나면 막 진이 빠지고 힘이 맥이 빠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말을 하면서 막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래서 말을 더 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죠. 반사체로 사는 사람이, 밖에서 쏘아주는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봐야죠. 내가 어떤 빛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색깔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 빛을 내보고 남이 만들라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공부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그 전까지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였어요. 경쟁하는 공부였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더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남보다 성적도 더 올리고 남보다 더 인정도 받고 인사고과도 잘 받고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였어요. 근데 지금 공부는요, 그런 경쟁을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한 결과를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을 통해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어찌 보면 베풉니다.
나눠주는 공부, 나눠주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훨씬 의미가 있고 공부하는 어떤 명분이 나 스스로에 대한 명분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뭐 여러 기교와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는 말을 잘하는 방법 단 하나만 찾아라. 그럼 저는 무조건 공부를 얘기합니다. 공부가 최선입니다. 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준비된 말을 준비를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말하고 싶어지고요. 말에 자신감이 붙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 안이 좀 채워지니까 예전에는 내 안이 비어 있으니까 막 나를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막 숨고 피하고 막 이랬는데 내 안이 꽉 채워지니까 일종의 그 스스로의 자존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자신감도 좀 생기고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설사 어떤 경우에 말에서 좀 실패하더라도 내 안이 든든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옛날에는 막 다 들킬까봐 막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당신들이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이번에 다 보지 못했어. 나중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도 안 쓴 거야. 이번에는 정말 좀 운이 나빴어. 이런 자세로 말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해보세요. 공부처럼 재밌는 거 없고요. 공부하면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